네, 여러분. 오전에는 너무 자료를 찾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가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겠습니다. 현대코아 시간의 흐름, 과거는, 미래는 현재, 그리고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다. 그래서 원인, 결과, 그리고 기승전결, 시간의 동일선상의 연속이다. 그거를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음, 우리가 이 킴스 클럽이 했을 때 1996년도에 킴스 클럽을 했을 때 AJ 산업 퍼시픽 팩토링이 있었다. 그래서 각 2년씩 이렇게 이브마트 이슴으로 파산되어 갔다. 그리고 이슴은 이제 파산된 상태고 이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나서 킴스 클럽은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희 부모님의 현대코아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킴스 클럽이라고 거대 광고 했었죠? 과장 광고.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킴스 클럽을 보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프랜차이즈더라. 그건 뭐다? 상표 빌린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킴스 클럽은 이렇게 해서 매일 경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킴스 클럽 강동점 오픈. 중요한 건 세원기공의 자회사인 퍼시픽 팩토링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한다. 계약금 5억 원. 로얄티는 총 매출액의 1%를 로얄티로 뉴코아가 받는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광고의 광고를 이유로. 킴스 클럽인 줄 알았는데, 프랜차이즈더라. 알고 보니까. 뉴코아 직영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파산 시기에 이뤘던 점포들도 대체적으로 매장 크기가 중형 슈퍼마켓 정도 수준이다. 강동점.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코와 그 직영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으로 흘러오면 2006년도에 예식장 무단 용도 변경으로 해서 2007년에 지상 1층에 대부분이 위반 건축물이 되고, 지상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반 정도가 위반 건축물이 되죠. 예식장으로 인해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2007년 1월에. 그러니까 2006년에 무단 용도 변경 이렇게 운영하다가, 예. 누가 138호, 153호에 그 임차인 업체가.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자 이거 보이시죠? 2007년 1월 19일에 위반 건축물 표기되었다. 무단 용도 변경 예식장으로. 그런데 2015년 1월 6일에 자 이렇게 106-2호, 113호, 118호, 123호, 123-1, 124호, 129호, 132호가 132-1호가 138과 153호로 합병되었다. 자, 언제? 2015년 1월 6일. 자, 기억하세요. 2015년 5월 20일에는 위반 건축물이 해제되었다. 왜?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예식장으로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 상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 허가는 전유부의 독립과 완전한 그 구조상의 독립, 운영상의 독립이 필요하다. 자,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각자 듬성듬성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합병하고 그리고 나서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해제를 하는 거죠. 용도 변경 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동안 2006년서부터 미납된 그 건축이행 강제금 그거를 납부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자 용도 변경이 됩니다. 예식장으로 2015년 5월에. 그러니까 이게 합병 연이은 판매시설에서 구조상 운영상의 독립을 하려면 전유부 변경에 대한 그 동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구분 소유주들한테. 그리고 나서 그 전유부 변경의 허가, 공유부 변경의 허가 뿐만 아니라 다른 구분 소유주들의 전유부와 공유부가 변경되니까 그거에 대한 허가를 미리 고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저의 것은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 보이시죠? 2007년 1월 19일에 무단 용도 변경 맞은 거. 자, 여러분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1층 같은 경우. 자, 153호도. 자, 153호도 보이죠? 자, 2007년 1월 18일 위반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그런데 2015년 1월 6일에 자, 106-1, 113호, 118호, 123-1, 124, 129, 132-1, 138호, 153호가 합병됐다. 자, 그리고 2015년 5월 20일에 위반 건축물 해제된다. 내용 예식장 문화집회시설 용도 변경 2015년 5월 20일 자 합병되고 그러니까 예식장으로 꼭 예식장 사전 단계가 합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평면도 공사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제가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한 과정에서 뭐냐 자 예식장 무단 용도 변경 2006년에 임차인 업체가 주도를 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각 구분 소유주들을 예식장으로 만들게 해서 그 무단 용도 변경으로 한 위반 건축물을 표기되게 만들었다. 자, 그리고 뭐죠? 2011년 7월 5일에 몇몇 자들이 예식장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2011년 7월 13일에 예식장 불허가 처분을 맞았다. 일주일 만에 당동구청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전이죠? 그랬는데 이것에 예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11년은 예. 자, 그런데 이것이 1심, 2심, 3심이 언제까지 갔죠? 2014년 5월 16일에 종국 판결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6년 1월 22일에 여러분들하고 지상 1층에 여러분들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날라온 건축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가처분의 취소 소송을 또 누군가 하자고 이렇게 종용하다가 이렇게 내게 됐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건축이행 강제금. 자, 사진 찍었습니다. 자,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 건축이행 강제금에 대한 거 확인이 많죠.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건축이행 강제금 110만 3천 원. 체납 고지서. 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코아 120몇 호. 자, 부가일자 2015년 12월 29일. 자, 그리고 나서 부가일자 2015년 12월 29일. 자, 이렇게 한다. 110만 3천 원. 언제까지? 2018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라. 납부하라. 그 납부했다라는 이 출납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8년 6월 14일에 날라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또 날라온 게 2016년. 자, 다시 또 날라온 게 2016년 12월 28일. 보이시죠? 111만 5천 원. 5천 원. 납부기한 2018년 6월 29일. 자, 그래서 뭐만 냐면은 부가일자는 2015년 12월 29일, 2016년 12월 28일. 자,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는데, 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이러한 자, 이러한 행정소송을 자, 용도 변경 그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자, 청구한 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자, 행정법 입문 김초룡 저자. 이 김초룡 저자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공법의 권위자입니다. 1세대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자, 서울법대 졸업. 자, 현재 건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뭐죠? 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환경부 법령협의회 위원. 자, 쭉 보세요.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자, 회장입니다. 자, 그리고 저서도 계속 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들어가 보죠. 자, 행정심판에 자, 취소 심판은 행정심판의 청구 방식은 엄격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서면 행위가 아니다. 자, 기억하세요. 행정청에 위법하고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한다. 표준화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심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러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자, 그리고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한다. 취소 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한다. 취소는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면허 일시 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운전면허 6개월의 정지 처분이 너무 가혹하니 감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자, 취소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언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 아니면 취소 심판 제기 기간을 초과하게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러면 취소 심판에 그 90일에서 이 180일을 90일에서 180일 그러니까 3개월에서 자 6개월을 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효등 확인 심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중대 명백한 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는 뭐냐 하면 부당해도 되죠. 위법해도 되죠. 그런데 이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를 훔치거나 뺏은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규정의 취지를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자, 친구하고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절취하자고 공모했고 망을 보았을 뿐인데 이 망을 본 사람한테 절도 죄를 물은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운전면허까지 취소를 해버렸는데 이것은 이 자가 자기가 가진 운전면허를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은 아니죠. 왜냐? 이 사람은 망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것을 무효동 확인 심판을 인용한 재결입니다. 예. 자, 잘 알아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러면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자, 사전에 우리가 처분이라든가 이런 행정작용이 있을 때 사전에 시정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에 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 절차는 행정 절차 또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과 저한테
몇 달 전에 소방청에서 날라온 소방시설 화재에 대한 행정조치서가 날라왔었죠.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그게 행정청의 사전 절차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강동소방서 관리소장 유모 씨 기와 다들 아시죠? 이름은. 자, 조치명령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자, 그러니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 집행. 자, 그거에 대한 조치 명령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명, 기화, 주소, 누구. 자, 한 다음에 자, 이러한 지적 내용이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뭐 1층에 뭐 소화기 뭐 어떻게 되고 뭐 엘리베이터가 뭐 이상하게 되고 뭐 헤드가 스프링 쿨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막 이런 게 그 날라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돼? 의견 제출을 하라. 자, 성명, 주소, 자, 당사자, 의견,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자, 이러한 조치 명령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자, 각 구분 소유자들한테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죠? 자, 개별적이라 함은 자, 101호 누구, 102호 누구 하는 것처럼 구체적이라 하면은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였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뭐 소화기, 몇 층 소화기, 몇 층 소화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죠?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라는 그 조치 명령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사전 절차라서 사전 통지문 의견 제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인과성이라든가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참작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견 제출도 하라 그러고 자, 이거 의견 제출 하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의견 제출이 없으면 그냥 승인했다라는 거예요. 야, 자, 그래서 자, 행정심판이라든가 자, 이런 것도 자, 옵니다.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으면 자, 조치명령 또한 처분이다.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라. 자, 이렇게 되죠. 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 또 보시죠. 이제 자, 그래서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사후에 시정하고 사전에 시정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에 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사전 절차는 행정 절차 아까 보여드렸던 뭐 조치명령서 이전에 사전 뭐 이의 제기 같은 거 그걸로도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승인이 되면 자, 그리고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자, 그리고 처분청의 직권 취소 뭐냐면 처분청이 자신이 잘못 발령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직권 취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보통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사후에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고충 민원 처리, 예를 들어서 신문고 같은 거,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 등이 있다. 이들 중 행정 절차와 행정 심판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보았다. 그런데 행정 심판이 의도하였던 그 취지 기능대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로 구제가 된다면 다행인데, 자, 구제가 된다면 다행인데 구제가 안 됐다. 자, 그러면
자, 구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상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 자, 사전 절차라든가 행정심판으로서. 자, 그러나 이들 제도에 의해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에 가서 다툼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에 관해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자, 행정심판인 취소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행정소송은, 이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취소심판은, 행정심판 중에 취소심판은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뭐 조치명령서나 그런 건축이행 강제금 이런 게 날라왔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취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사전에 이의 제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무조건 취소 소송부터 찾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자, 그래서 첫째로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투음이다. 자, 일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소송은,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가지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자, 첫째,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뭐다? 자, 외부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뭐다? 외관상의 요건 뭐다?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자, 당연하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된다. 자, 부당한 게 아니에요. 자, 부당은 적법의 테두리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좀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영업정지 6개월이 좀 부당합니다. 한 3개월로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취소소송은 뭐냐면 6개월에 영업정지가 위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공무원이 내 옆, 100m 지난 다른 술집에서 다른 술집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을 나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한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 적격은 뭐냐면 제가 그 당사자의 맞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한테 그 소를 구할 이득이 있고 그 처분이 내려진 당사자인가. 자, 그리고 나서 넷째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내용이, 그리고 그 소에 이 취소 소송을 청구하는 이득이 있어야 된다. 자, 재산상 경제상 보통. 그리고 그 권리의 침해. 자, 그리고 여섯째로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자, 일곱째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이것도 잘 보세요. 행정심판은 잘 보세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데 표지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자, 여지를 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 소송은 뭐다? 아니,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 소장을. 자,
8째, 필요한 전치 절차가 있을 때 이를 거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취소 소송 이전에 취소 심판을 거쳐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조세 심판 같은 거. 조세 심판은 자 법인세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잘못 날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꼭 조세 심판이라는 행정 심판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행정 소송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9제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자 어떻습니까? 취소 심판보다 까다로워지죠. 말은 같은 취소지만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더 까다롭고 더 빡빡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처분 등의 위법을 주장해야 되는데 처분 등이 법을 객관적으로 위반하였음을 말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위법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위법하지 않은 걸로 보고 한 사람은 위법한 걸로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처분이 개고 처분 이건 뭐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대 건물 철거 명령에 이어서 건물 철거 명령 뒤에 개고 처분이 있고 대집행 영장 발급 통지 행위가 행해졌다. 자 그러면 그 사전에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자 개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인 때는 그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그리고 자 영장 발급 통지 행위가 해당되는 처분이라면 그 영장 발급 통지 행위가 해당되는 그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함이 보통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선행 처분이라 함은 이 경우 바로 그 처분의 위법함이 아니라 그 처분에 선행되는 처분, 그 과거의 그 예비적인 처분,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봤던 그 소방청의 조치명령서 같은 거, 그리고 그 조치명령의 사전 통지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서 그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자, 이 문제를 위법이 승계되느냐 또는 그 흠이 부당하다는 그 흠이 승계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선행 처분이 무효인 때는 선행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후행 처분을 다툴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부당이 아닙니다. 선행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후행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더 그냥 어떻습니까? 자,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법을 이유로 자 무효는 더 까다로운 위법하고 무효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효는 처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발부되었다. 완전히 그 중대명백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법하다는 것보다 더 그 세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뭐냐면 학설이 나는데요. 선행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후행 처분을 다툴 수는 있지만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다투는다는 것에 대한 견해가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죠? 자, 그리고 취소 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취소 소송은. 취소 심판은 어떻죠? 자, 60일에서 180일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취소 소송은 90일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러나 다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는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재결서 정분,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용이든 기각이든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로 90일 이내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다. 어떻습니까? 1년을 두죠. 자, 그래서 이제 90일과 1년, 그리고 그런데 취소 심판은 어떻게 되죠? 60일에서 180일을 얘기했죠. 자, 그리고 위 90일과 1년은 선택적이 아니라 경합적으로 진행된다. 두 기간 중 어느 기간이 경과하면 제소 기간은 종료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처분은 90일이다. 그리고 뭐 재결을 받거나든가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자, 처분이 있고 나서 1년은 없어진다. 1년 불하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제소 기간은 종료된다. 자, 소장을 갖춰야 된다. 일정 형식에.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식장 용도 변경. 만약에 예식장 용도 변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면 취소 심판을 했어야 되죠? 왜? 그게 진실하다면. 취소 소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왜 한 달도 안 돼서 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되죠? 자, 90일에서 1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석 달, 자, 90일에서, 그리고 뭐죠?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재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90일 뒤에도 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째서 한 달도 안 돼서 그 예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는가? 자,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등의 원칙이니 그러한 급조된 그러한 것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자, 행정소송은, 자, 어떻습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은, 자, 소의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자, 여러분, 내가 처분을 맞았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하든 간에 제3자가 봤을 때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정청은 이런 나를, 소송을 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행정청은, 자, 관할청은, 강동구청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구분 소유주들이 예식장 무단 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 그런데 예식장 용도 변경을 우리 이름으로 다 집어넣어서 다 도장을 다 찍어서, 자, 명도소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때도 누구? 자, 허여선님, 지상 2층의 허여선님이라든가, 자, 조 여사님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누구죠? 뭐 이모 여사님,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 그리고 나서 기타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어넣어서 예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임차인하고 그 예식장 주도한 임차인하고 똑같은 자들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을 청구한 이득이 있었는가? 자, 그리고 상담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송이, 자, 소송비 여러분들 다들 내셨어요? 날라온 거 없었죠? 소송비. 자, 그런데 이 소송이 1심, 2심, 3심 가더니 2014년 5월 16일에 종구 판결 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2011년 8월 8일. 자, 보이시죠? 자, 고등법원 접수일 2012년 1월 10일. 자, 판결 종국 결과 2012년 6월 19일. 자, 그리고 종국 결과 2014년 5월 16일. 확정일 2014년 5월 16일. 보셨죠? 이러한 소송을 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재판 기록 열람 파일이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자, 여러분들의 그 무관심. 그래서 자, 여러분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자, 제가 행정청에 여태까지 민원을 넣어오면서 자, 카톡에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똥 치우다가 여러분들이 곳곳에 싸놓은 그 똥 치우다가 시간 다 보냈다 그랬죠? 예,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일단 그 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